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그 한국경제TV라는 곳에서 PD 생활을 꽤 오래 했었고 유명한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계속 방송국에 몸담고 PD로 일을 하는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1억 원어치를 사요. 그럼 1억 원어치는 어쩔 수 없이 시장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냥 3,000원에 사야 돼요. 근데 내가 주식을 100억 아니면 뭐 50억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자다.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 그 시장 가격에 사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할인된 가격, BW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B 이런 거. 그게 뭐냐면 돈을 꿔주는데 내가 50억을 꿔줘요. 근데 그 50억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내가 원금 보장받고, 왜냐 채무니까. 돈 빌려준 거는 투자 성과랑 상관없이 어차피 다 받잖아요. 근데 반면에 개인들은 어떠냐? 개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점에서 1억 원 투자할 때 원금 보장 해준다고 얘기 듣잖아요. 그럼 그거 불법이에요. 그거 원금 보장 해준다고 그랬다가 깜빵 간 사람 있잖아요. 이희진. 저랑 같이 방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언페어한 상황을 주식시장에서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이익을 다 현재 시점에 확보를 한 다음에 마진을 이만큼 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그 마진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래도 괜찮을 만큼의 마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안전마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안전마진 기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기업에서 안전마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할인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본시장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할인율이 정해진 게 없대요. 법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뭐 최종 뭐였죠? 지금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뭐 최종 몇 거래일의 평균가 뭐 이런 거였던가? 하여튼 뭐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가이드라인을 뿌리고 진짜 자기 꼴리는 대로 다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나는 계속 시장가에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거래예요. 투자라고 하지만 이미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순간 그건 거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까요? 네, 뭐 이거를 이 수많은 샤프 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샤프를 미리 뭐 한 100만 원어치 사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수요가 올라가고 이거 사는 사람 많아져서 그 샤프 공급사에서 가격을 올렸어요? 아니면 시장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거 하이 리스크 그냥 제로 리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 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근데 그 기업의 핵심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도 볼펜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난 거예요, 볼펜이. 그럼 그 기업 가치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예. 뭐 영속 기업을 가정한다 그러지만 영속적인 게 없어요. 예전에 뭐 네오세미테크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도 막 전문가도 추천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다음 주에 상폐됐어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사서 미래에 판다는 거는 진짜 그냥 이런 저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잃으면 다시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하는 게임은 지면 안 되는 게임, 질 수 없는 게임, 그런 걸 해도 가끔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테크 뭘 하냐?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내가 이걸 시작하는 달부터 내가 공실률을 일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빼고 하면은 그게 나와요. 미래에 내가 이 임대료가 상승할 것 아니면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을 임대 주는 순간부터 내가 월세를 받는 거죠. 픽스드 인컴을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문제는 픽스드 인컴 상품 중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개인이 개인의 신용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우리나라에 다른 거 있나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를 내가 이만큼 땡길 수 있는 상품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예, 이거를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에피소드 하나를 날리는 거니까. 어쨌거나 저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마라. 왜냐? 소액 투자자는 협상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언페어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정보의 비대칭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제가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는 나중에 진짜 뭐 이 세상에 별로 주식시장에 혹시라도 뭐 들어갈 만한 그런 다시 돌아갈 만한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예. 아니면 뭐 언론계로 다시 취업할 생각이 아예 0%가 됐을 때 그때 이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서도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좀 안 돼요.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어쨌거나 지금 사실 가족들이랑 제주도 놀러 와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애기랑 씻는 동안 짧게 하느라고 그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보의 비대칭. 이게 아니라 주식을 절대로 하지 마라. 주식은 돈 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예,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표랑 협상을 하고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은 페어해요. 거기에 가서 뭐 하락장 가가지고 내가 부동산 업자라 뭐 얘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얘기를 제가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14채예요. 거의 다 월세고요. 그래서 월세로만으로도 사실 생활은 가능해요. 괜찮죠? 예, 이거를 하는 방법. 제가 말했죠. 저 4년 전까지만 해도 월 180만 원 받는 중소기업 족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